예, 드디어 혼인 강의입니다. 이혼으로 가기 직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혼인. 우리나라는 혼인에 대해서 신고주의입니다. 신고주의. 그래서 신고 안 하면 혼인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아주 잔인한 예를 들자면 신혼여행 가서 남편이 죽었다. 신혼여행 가서 부인이 죽었다.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나온다. 그 손해배상금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면 상속권이 있죠. 혼인신고를 안 하면 상속권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장난치냐고 하시는데 진짜 없어요. 예.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이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사고로 죽었다고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혼인신고주의. 우리나라는 신고주의입니다. 신고할 때는 증인 2명이 있어야 되고요. 증인 2명이 연서해야 되고, 그리고 뭐 성을 누구로 할 것인지, 아빠의 성을 따르게 할 것인지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하는 혼인신고가 가능합니까? 네. 김모 씨와 박모 씨가 결혼하는데 박모 씨 여자의 성을 따르도록 혼인신고할 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모르셨죠? 네. 우리나라 민법은 남녀평등의 철저히 기준에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때 내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르겠다. 그러면 진짜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장난삼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뭐 혼인신고할 때. 진짜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된다니까요. 네.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쓰셔야 됩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치가 없을 때 뭐 등등 쭉 있습니다. 근데 혼인의 무효이거나 이런 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사유는 사실 신고를 수리하는 그 구청 공무원들이 다 걸러줍니다. 네, 걸러주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거는 걸러주지는 못하죠. 혼인신고는 부부 일방이 가서 혼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다른 외부적인 요건들은 다 골라줘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혼.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 이런 걸 금지하고 있죠. 그게 혼인신고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아랍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 그 남자 한 명이 여자를 막 5명, 6명씩 이렇게 막 데리고 다녀요.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가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얼굴만 눈, 코, 입만 살짝 보이도록 하고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남자 혼자서 막 대여섯 명하고 같이 막 밥 먹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제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랍으로 국적을 변경해야 됐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랍 쪽의 국적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귀화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 시험도 치고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은 할 수 있는데 아랍 쪽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해보는 사람도 좀 이상하죠. 왜 연구를 하지? 네. 사업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겠죠. 혼인을 하게 되면요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뭐 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사는 거에 뭐 이혼 사유다 그건 아닙니다. 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 수 있고 그런 거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호적이 없어졌죠. 호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잡다한 증명서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 98페이지부터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이 화면으로 띄우는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기술이 제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한 개 떼보세요. 가면은 5가지 증명서가 있어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본증명서. 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기본증명서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내가 이송은 변호사인데 뭐 이홍삼 변호사로 하고 싶다. 이름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름 바꾸는 거 우리나라에 많이 허용해줘요. 이름을 바꾸면 여기 기본증명서에 내 이름 바뀐 것까지 나와요. 아시겠죠?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출생이 1960년인데 호적이 1965년으로 돼 있네. 5년이나 늦게 돼 있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60년에 태어났다는 걸 증명해야 돼.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바꿔줘요. 더 나아가서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가능합니다. 최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외부 성기만을 기준으로 성별을 판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외부 성기는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주거나 외부 성기는 여자인데 남자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아주 정신에만 집중하는 거죠. 외부적인 요건만 가지고 남녀를 판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이게 선진적인 건지 뭐 급진적인 건지 진보적인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판단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바꿔지면 나중에 또 바꿔줘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잔데 말이에요. 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생각해서 남자로 바꿨는데 살다 보니 다시 여자야. 그럼 또 바꿔줘야 됩니까?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났으면 그 입양을 했다.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복잡한데요.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뢰인이 오면 뭐 의뢰인이 남자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남자로 바꿔주고 여자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여자로 바꿔줘야죠. 뭐 어쩌겠어요. 하라는데 변호사는 까라면 까는 직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혼인을 잘했습니다. 혼인을 잘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혼을 해봐야죠.